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카엘라입니다. 저는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고 첼리스트로 활동하며 무대에 설 때마다 느꼈던 설렘과 환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음악은 점점 제 인생에서 멀어졌습니다. 결혼 후 15년 동안 저는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한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고 저는 집안일과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 자신이 사라져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대에서 느꼈던 열정은 어느새 일상의 무게에 눌려 사라졌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떠났고 저는 아이와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이혼 후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눌러보려 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첼로를 꺼내려 해도 마음이 무거워 도저히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며 지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라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유튜브를 뒤적이다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강원도 정선 시골 한옥에서의 자급자족 생활이었습니다. 정선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화면 속 할머니는 낡은 한옥에서 따뜻한 불을 피우며 정갈하게 밥을 짓고 소박한 밭에서 채소를 가꾸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댓글을 확인했죠. 이 할머니의 미소가 너무 평화로워요.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쳐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힐링 받았어요. 영상 속 할머니의 평온한 미소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런 삶도 있을까? 저런 행복도 존재할까? 그 할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무너진 삶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음악도 잃고 가족도 잃었지만 저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문득 그 영상 속 한옥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자연 속에서 조용히 지내며 다시 음악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떠나기로요. 체코에서의 아픔을 뒤로하고 한국의 그 시골 마을로 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과 몇몇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그 낯선 곳에서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해선 그곳이 필요했습니다. 급히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고 정선에 있는 작은 한옥을 임대했습니다. 여행 가방에 첼로와 체코 민요 악보, 몇 벌의 옷을 넣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외국인인 내가 시골 마을에 정착할 수 있을까? 한국에 도착해 강원도 정선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점 산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럽던 프라하의 도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언가 낯설지만 동시에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시골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한옥은 생각보다 더 낡아 보였습니다. 기와는 군데군데 무너졌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먼저 마당의 잡초를 뽑고 부서진 기와장을 주워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이 시커멓게 더러워졌지만 오히려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지붕을 고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밤이 되자 한옥 안에서 홀로 첼로를 꺼내들었습니다. 어색하게 떨리는 손끝을 진정시키며 체코 민요를 연주했습니다. 선율이 한옥 안에 가득 퍼지자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에 눈물이 흘렀지만 첼로의 음색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한국 정선의 작은 한옥에서 새로운 삶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직 불안하고 두렵지만 제 음악이 다시 울려 퍼질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텨보려 합니다. 한국에 온 첫날부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한옥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군데군데 금이 간 벽과 무너진 기와장, 빗물이 스며드는 천장까지 바닥에는 먼지와 거미줄이 수북했고 마당은 잡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이곳까지 왔으니까요. 한숨을 깊이 내쉬고 먼저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닫고 마당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쉬지 않고 움직였죠. 땀이 흐르면서도 묘한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사람들과의 첫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소리가 들려 대문 밖을 내다보니 한 남자가 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외국 사람이네? 그가 툭 던지듯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얼른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카엘라입니다. 체코에서 왔어요. 남자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혼자 살겠다고? 만만치 않을 텐데.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힘들겠지만 해보려고요. 그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안 하는 걸. 참, 그 사람이 바로 이 마을의 목수인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저는 무너진 지붕을 손보려고 사다리에 오르다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사다리를 잡아주었습니다.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떨어지면 큰일 나. 내려와. 내가 해줄 테니까. 놀란 마음에 얼른 내려왔더니 아저씨는 능숙하게 기와를 고쳐주셨습니다. 외국 사람이라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기선 직접 다 해야 해. 고치고 청소하고 밭도 가꾸고.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박씨 아저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음악 한다며? 그럼 나중에 한 곡 들려주면 돼. 그렇게 조금씩 한 곡을 선보며 마을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미카엘라, 우리 학교에 한번 와볼래? 학교요? 그래, 요즘 학생 수가 적어서 폐교 위기인데 음악 수업이라도 해주면 어떻겠어? 한참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친다는 건 체코에서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장님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교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외국인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는 첼로를 꺼내 들며 웃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음악을 가르칠 미카엘라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은 수군거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겁을 먹은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첫 수업은 어색했습니다. 제가 연주를 시작하자 아이들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첼로 소리가 울릴 때마다 창문 너머로 산새들이 날아오르고 바람이 교실을 스쳐갔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아이들 중 한 명이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거 무슨 노래예요? 체코의 전통 민요예요. 하지만 이 곡을 아리랑과 함께 연주해 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체코 민요와 한국 민요를 섞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첼로를 직접 만져보며 소리를 내봤고 낯설었던 저에게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학교 앞에서 마을 어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외국 사람이 애들한테 무슨 노래를 가르친대? 라는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그때 유진이라는 소녀가 엄마를 끌고 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아리랑도 가르쳐줘. 첼로로 하는데 진짜 멋있어. 그제야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박씨 아저씨도 무뚝뚝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뭐, 음악이 나쁠 건 없지. 애들이 좋다잖아. 이후로는 아이들뿐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수업을 구경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주하는 체코 민요와 아리랑의 콜라보를 들으며 박수를 보내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것도 재밌네. 외국 노래인데도 어딘가 익숙하네. 그렇게 조금씩 음악을 통해 마을과 하나가 되어가는 제 모습을 느꼈습니다. 준수라는 청년도 자주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그는 공연 장면을 찍겠다고 하며 자연스럽게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미카엘라 씨, 음악이 정말 사람을 웃게 만들어요.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음악은 어디서나 마음을 움직이죠. 마을 축제에서의 공연이 결정되자 아이들은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체코 민요와 정선아리랑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준비하며 저 역시 아이들과 함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정선에서의 삶은 여전히 낯설고 어렵지만 음악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과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축제 당일이 밝았습니다. 마을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아이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저는 한옥마당에서 첼로 줄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나무 의자를 어깨에 짊어지고 와서는 마당에 퉁 때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준비 잘 됐어? 애들 긴장하지 않게 잘 좀 해줘.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잘할 거예요. 축제 장소인 마을 회관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이 무대 뒤에서 떨리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유진이는 손에 땀이 나도록 화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요. 음악은 즐기는 거니까 웃으면서 해보자. 유진이는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선생님.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정선 어린이 음악단입니다. 체코 민요와 정선 아리랑을 한 무대에서 들려줄 예정입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체코 노래? 외국 노래를 왜 하지? 저는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며 첼로를 켰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첫 곡인 체코 민요 장큐를 연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관객들도 경쾌한 리듬이 이어지자 하나둘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유진이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는 박수 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정선아리랑이었습니다. 첼로와 전통 민요가 어우러지자 어르신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씨 아저씨도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주가 끝난 순간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환호와 함께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무대에 서 있던 아이들은 그제야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로 돌아가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모두 정말 잘했어요. 최고였어요. 유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공연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저를 향해 박수를 보내며 다가왔습니다. 미카엘라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멋진 무대를 할 줄 몰랐어요. 외국 노래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아리랑이랑 섞이니까 오히려 더 좋네요.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이장님이 급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카엘라, 학교 수업 문제로 교육청에서 항의가 들어왔어. 외국인이 무단으로 수업을 했다고 말이야.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무단 수업이요? 저는 그저 음악을 가르치고 싶었을 뿐인데. 이장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육법이 엄격해서 정식 자격 없이는 학교에서 수업을 못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애들한테 뭘 가르친 거야? 혹시 불법 체류자는 아니겠지? 라는 불안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한옥으로 돌아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해보고 싶었을 뿐인데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 했습니다. 첼로를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수가 서 있었습니다. 미카엘라 씨, 괜찮아요?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다 망쳤어요. 준수는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사람들, 오해예요. 제가 도울게요. 교육청 문제도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죠. 다음 날 박씨 아저씨와 준수는 마을 어르신들을 설득했습니다. 미카엘라가 우리 애들한테 해준 게 뭔데? 왜들 이래? 공연 보고 다들 감동했잖아. 맞아요. 애들이 웃으면서 노래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데요. 결국 마을 사람들은 다시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준수는 교육청과도 직접 연락하며 방과 후 수업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은 탄원서를 써주었고 교육청에서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해결된 후 저는 한옥마당에서 조용히 첼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유진이와 아이들이 찾아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음 편하게 연주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머금고 화를 그었습니다. 첼로 소리가 맑게 울려 퍼지며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 박씨 아저씨가 마당에서 막걸리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네가 여기 와서 다행이야. 사람 마음을 울리는 건 말이 아니라 음악이란 걸 이제 알겠어. 저는 미소 지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다시 음악을 할 수 있어서 저도 행복해요. 그렇게 저는 정선에서 음악과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무너진 줄 알았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낸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교육청 담당자가 직접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회관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준수와 박씨 아저씨는 제 옆에 서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는 제게 먼저 질문했습니다. 미카엘라 씨, 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용기와 행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정선 아리랑과 체코 민요를 함께 배우며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수업을 시작해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진심 어린 고백에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박씨 아저씨가 나섰습니다. 이봐요, 공무원 양반. 미카엘라가 우리 마을에 온 뒤로 애들 표정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모른다고. 저 외국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애들한테 음악이 뭔지조차 몰랐을 겁니다.
이어 유진이 어머니도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유진이가 매일 음악 수업 기다리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아세요? 음악을 배우고 나서 자존감도 많이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서며 이야기를 전하자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외국인이 정식 교사로 활동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다만 방과 후 수업이나 특별활동으로 등록할 경우 예외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안도했습니다. 그러자 준수가 나서서 제안했습니다. 그럼 미카엘라 씨를 방과 후 강사로 등록하고 수업을 공식화하는 건 어떨까요? 저도 사진 수업을 준비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마을과 학교의 협조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이제 공식 선생님 되는 거야? 축하해.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도 애들 잘 부탁해요. 저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박씨 아저씨와 준수도 미소를 지으며 저를 응원했습니다. 이후 정식으로 방과 후 음악 교실이 개설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음악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첼로뿐 아니라 다양한 악기를 소개하며 음악의 즐거움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루는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첼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유진이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첼로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 때문에 아이의 꿈이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얼마 후 정선교육지원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을의 음악교육 성과를 인정받아 인근 학교에도 방과 후 음악 수업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는 제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미카엘라 선생님, 정선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많이 밝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모범 사례로 삼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한옥마당에서 조용히 첼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참 연주하고 있을 때 준수가 찾아와 말을 걸었습니다. 미카엘라 씨, 이제 정말 이 마을 사람이 됐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이제야 여기가 제 집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준수는 어딘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이어 말했습니다. 저도 미카엘라 씨 덕분에 사진 찍는 일이 더 즐거워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찍을 때마다 저도 행복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수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첼로 선율은 별빛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다시 활기를 찾은 건 제가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 제 곁에 있어 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저는 음악을 통해 제 인생을 다시 연주하고 있습니다. 비록 체코를 떠나왔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 정선의 한옥은 이제 음악 교실로 탈바꿈했습니다. 아이들은 방과 후마다 모여 첼로와 민요를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음악을 통해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게 한 이 마을은 이제 제게도 소중한 고향이 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신청하며 저는 정선에서의 삶을 정식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준수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축제에서 연주를 준비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옥마당에서 아이들과 아리랑을 연주하던 어느 날 박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미카엘라, 이제 여기 완전히 뿌리 내렸구먼. 참 잘 왔어.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저도 제 음악과 꿈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어둠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제 인생. 한국에서의 이 새로운 시작은 저에게 두 번째 기회이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